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뒤태는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 오래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북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3개국 순방입니까? 네, 3개국입니다. 핀란드 헬싱키에 오늘 아침 어젯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관련해서 이 핀란드의 지지 그리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혁신성장 분야 선도국으로 불리는 이 핀란드와의 스타트업 교류 활성화,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업체 대표들도 같이 동행했다고 하던데. 네. 또 이제 해커톤 대회가 열려서 예. 네, 거기 가서 이제 연설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눈길을 모으는 것이 노르웨이 방문이다. 왜죠? 네, 핀란드를 떠나서 이제 노르웨이로 가는데요.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이라는 것을 합니다. 예. 이 오슬로 포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 예. 이 세계 각국의 이 평화, 중재 이쪽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공적인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전에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연설을 한 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를 위한 포럼인 만큼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연설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이번 연설이 이 지난해 6월 12일에 열렸던 이 북미 1차 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해서 있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분야 중에 하나인 노벨상의 도시인 또 오슬로에서 열리기 때문에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이 독일 베를린에서 이 북한 붕괴 등을 통한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뜻을 밝히면서 그 이후에 이제 3차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렇죠.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연설도 어떤 발언 메시지가 나올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오슬로 선언이 아마 나올 것이다. 네, 오슬로 이런 선언. 기대를 하면서 네네. 조금 더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연설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게 이런 얘기도 하던데. 혹시 깜짝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건데 예. 네. 아직은 더 알려진 바가 없어가지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6월 항쟁 32주년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막말을 비판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 기념사는 그 진영 장관이 대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기념사에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돼서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말만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미덕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최근 정치권,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 막말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라는 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좋은 말을 안 골라 사용하는 곳이 자유한국당이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둘러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런데 60항쟁 32주년 기념식에 자유한국당이 불참했다. 왜죠? 네, 일정 때문에 이제 불참했다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전원 불참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조경태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이 오늘 당 공식 페이스북에도 60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서 자유한국당은 뜨거웠던 민주 영령들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썼는데, 네. 정작 황교안 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정 때문이라고 해서 일정이 뭐가 있는지 봤는데, 이 황교안 대표는 그 시각에 문재인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문재인 정권은 본인들이 가장 민주적이라 주장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역대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대통령이 그 막말에 대해서 애둘러 비판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또 말실수를 했다고요? 네, 이제 천렵질이라는 말인데. 철렵질. 네, 철렵질. 네, 이게 이제 냇가에서 고기 잡는 일을 철렵이라고 한다라더라고요. 예. 그래서 민경훈 대변인은 지난 9일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과 관련해서 불쏘시개를 짚혀서 집구석 부엌 아궁이는 있는 대로 다 읽어놓고는 이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마냥 나 홀로 내과에 몸담그러 떠난 격이다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말이라는 건데 뭐 천렵 자체를 뭐 막말이라고 하긴 예. 어렵지만 일단 천렵질이라고 하면은 질이라는 게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죠. 게다가 또 천렵질에 이 정신이 팔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이걸 또 과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네. 쉽게 설명하면 해외 순방 간 게 아니고 놀러 간 거 아니냐 이런 말 아니에요? 놀러 간 거다라는 예,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당에서 이제 거센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막말 프레임에 갇혔다고 뭐 이왕 버린 몸 계속 간다고 입장을 정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순방을 나갔는데 이 등에 칼을 꽂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3번 생각하고 낸 대변인 논평이 이 정도다. 뭐 분노하기도 지친다. 뭐 역겹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민경욱 대변이 그 설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있었죠. 얼마 전에도 있었고 사실 민경욱 대변인은 정치권에 등장할 때부터 구설수에 좀 휘말렸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이 KBS로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네, 출근을 예, 해가지고 예. 대표적인 폴리너리스트라는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뭐 이후에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뭐 출마 선언문을 표절했다라는 논란이 쌓인 바도 있고 또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준비하던 도중에 뭐 난리 났다면서 웃어가지고 이게 웃었죠. 또 예. 논란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일에 이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 투표장에 파란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민경호 대변인이 SNS에 뭐 재서가 뭐 너를 키우는 건 뭐 자유민주 국민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더불어민주당 색이니까 예. 유재석 씨가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뭐 이런 좀 황당한 논리였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도 투표소에 파란 계열의 정장을 입고 가서 그래요? 네, 구설이 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지역구인 인천 송도에서는 뭐 지역구 주민에게 뭐 잘 지내냐 이렇게 묻자 이 지역구 주민이 뭐 이 정부에선 잘 지낸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갑자기 길바닥에 침을 뱉는 행동을 했고 또 올해만 해도 뭐 고성 속초 산불 당시에 뭐 불이 왜 이리 많이 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이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물에 빠진 사람은 골든타임이 3분이다라고 써서 또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말 조심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지 않습니까? 3, 4, 1원이라고 했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누구죠? 신동근 의원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예. 3번 생각하고 낸 대변인 논평이 이 정도냐라는 말을 했는데 좀 거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앞으로는 이런 막말 공천에도 아마 가산점 이런 거 네.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신경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뭐 공천 룰이 나온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또 반영이 되는지 또 설령 막말을 뭐 감점 요인으로 한다고 해도 이전 것까지 소급이 되는지 뭐 이 부분은 또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가 일부에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인터뷰했는데 네. 대한애국당 입당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본인은 아까 인터뷰할 때 네. 그것보다는 이제 태극기 세력과 함께는 그게 방점이 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때 이 8일에 이 서울 광화문에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발언을 한 건데 이 발언이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뭐 자유한국당의 기천면 평당원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서 탈당 선언을 할 것이다. 저도 이제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수준은 좀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신정책 신특별위원장 이야기를 보면은 네네. 막말 발언자 공천 배제도 있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20대 총선 공천의 책임에서 현역 의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현역 물갈이 폭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문정 의원 생각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공천에서 배제되는 거 아니냐. 미리 한 번에 그럼 내가 선수를 치자. 네. 뭐 이래서 나온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홍문종 의원과 뭐 친박계 의원들은 뭐 다가오는 총선에서 물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부분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신상진 자유한국당 뭐 신정치혁신특위위원장이 뭐 그런 말도 했지만 뭐 자유한국당의 20대 총선 공천은 뭐 막장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또 그렇다고 해서 대한한국당으로 출마를 한다고 당선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일단 이 당내 친박들은 뭐 공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때까지 좀 자유한국당이 있지 않을까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계가 탈당해서 뭐 당을 하나 만들다든가. 당을 하나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있고, 대한애국당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박 신당이 출범할 것이다. 뭐 이거 홍문종 의원의 발언이 그 신호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 네. 지금은 일단 자유한국당이 공천 룰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 계속 보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그 예전 새누리당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일단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친박계가 또 탈당하게 되면 또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구도가 총선 전에 이렇게 되면 네.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죠. 뭐 구도상으로는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구도이긴 한데, 네. 뭐 어쨌든 뭐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 4분의 1을 또 갈갈이 찢겨져서 선거를 그렇게 치른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예. 가능성은 있죠. 과거에 친박 신당을 만들어서 선거한 적이 친박 연대죠. 친박 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친박 연대하고 지금 만약에 친박계가 탈당해서 당을 만든다 그러면 네. 그때하고 완전 다른 당인데 그때는 그렇죠.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인기가 상당할 때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대구 TK 지역에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데다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이른바 이제 공천 학살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좀 반발 심리와 함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동정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네. 예. 그래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명이나 넘게 찾아왔다. 네, 엄청 많이 왔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현충일 기념식이 안 오고, 현충일이 아니라 그 6월 항쟁 기념식이 안 오고 갔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인데요. 이 토론회가 그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에 이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25명, 이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원내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등 8명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종민 의원 등 9명이 참석을 했다라고 예. 합니다.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 뭐 물론 이 토론의 주제가 뭐 보수와 진보 뭐 양 진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뭐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주제였다는 점에서 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참석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25명 이상이 왔다는 거는 엄청난 수가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고 뭐 언론에서는 뭐 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쨌든 오늘 토론회 이 사진들 나온 걸 보면은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뭐 서로 약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다고요? 네,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3일에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면담한 데 이어서 오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났습니다. 뭐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데 민주연구원과 이 각 지자체의 연구원을 이제 뭐 협력 방안을 찾겠다. 라는 차원이고 이 내일도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나서 역시 뭐 지자체 연구원과 이 민주연구원의 그 합동 뭐 이제 협력 방안을 뭐 모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지사 뭐 두 사람이 만나서 뭐 포옹을 하고 뭐 20여 분간 비공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에 앞서서 이 양정철 원장이 김경수 지사의 도착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김경수 지사를 보면 뭐 짠하고 아프다. 뭐 국회의원으로만 있었으면 뭐 이렇게 고생했을까 싶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일은 선거판에서 일어날 수 있다. 뭐 착하니까,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 응대하다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짠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발끈을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발끈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논평을 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문화일보가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뭐 오늘 이제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지사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싱크탱크와 업무 협약을 맺는 것도 뭐 충분히 오해할 만한데, 예. 이 뭐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핵심들이 PK 지역에 올인하는 것은 이 관건 선거로 의심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이해찬 대표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비공개 오찬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이해찬 대표가 뭐 지난 5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 당에서 실시했던 뭐 부산 울산 지역 민심에 대한 뭐 집단 심층 면접 결과를 보고받기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에 이 환경의 날을 맞아서 김경수 지사를 만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예. 어쨌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강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네.
다분히 의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본인이 이렇게 여러 지자체장과 예. 만나면은 뉴스에 언급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예. 알 텐데 뭐 일단 계속해서 만남을 예. 가지고 있는 근데 상황입니다. 뭐 그 선거가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대한민국 선거 특성상 이렇게 이슈를 키우고 그 이슈의 중심에 있는 거는 선거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거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사실 이 양정철 원장의 이런 지자체 일종의 순회가 뭐 자유한국당의 뭐 이런 장외투쟁 뭐 뉴스를 좀 덮는 좀 그런 효과도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게 강권 선거다 하고 이렇게 발끈하면서 주장하면 할수록 이 양정철 원장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뭐 사실상 그 만남의 이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사실. 예, 네. 예, 그래요. 다른 얘기 봅시다. 정강훈 목사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고. 네, 뭐 교계는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정광훈 목사인데, 예. 그 오늘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 대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내일 오후 2시 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 이 문재인 하야 특별 기자회견과 더불어서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에 보내는 공개서한 대회를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참석해서 뭐 나라와 교회를 뭐 주사파로부터 건져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울러 이 정광훈 목사는 회견을 끝낸 오후 4시부터는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릴레이 단식 기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또한 내일 오전에 이 한기총 긴급 임원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도 연다라는 방침인데요. 여기서 이 한기총 회장 개인 명의를 넘어서 이 한기총 임원까지 동원해서 뭐 정광훈 목사 나름대로는 현재 이 사이즈를 좀 키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반발이 심해지고 있죠. 네, 뭐 한기총 내부에서도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개신교 관련 단체들에서도 뭐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개신교 관련 시민단체인 뭐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는 이 한기총은 과거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사회 기득권층과 유착으로 이 교회와 사회로부터 신임을 잃은 지 오래됐다라면서 이 한기총은 한국교회와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는 단체도 성명을 내고 이 한기총은 한국교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친 소수 집단에 불과하다. 이 한기총이 대표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적 정치 이념단체로 변질한 지 오래됐음에도 이 극단적 혐오 발언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은 한기총 활동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예. 뭐 그동안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얘기 안 했는데 뭐 또 다른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자 이 정광훈 목사의 발언에 침묵해왔지만 더 이상의 침묵은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라면서 이 거짓 선지자의 선전성동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공증 증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반기독교적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정강훈 목사가 지금 하는 행동을 그만둘 것까지는 않아 보이고 네. 계속해서 논란은 커져갈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즐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데 예.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추경 지금 41일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이게 뭐 추경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네. 20일은 걸리거든요.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급한 시간이 촉박한데 6월 달에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어요. 네, 이게 이달을 넘길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이 강원도 고성 지역의 산불 피해자들이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이 계속 뭐 정부에서 지원이 안 돼서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 이제 정부 당국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왜 계속 지원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재난 지역 관련된 추경은 좀 빨리 통과를 시켜야 좀 이 해당 지역도 좀 안정화가 될 텐데, 네, 지금 추경 예. 통과가 좀 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재난만 따로 빼서 한번 해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재난만 따로 빼서 이렇게 통과를 시키자고요. 네. 예. 지금 일단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럼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거 지금 내놓은 안보다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그건 빼고 하자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논의한 다음에 뭐 다른 추경안을 논의하는 것도 좀 시간상으로 좀 촉박하기도 하고 또 IMF에서는 좀 추경 규모를 좀 늘려도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IMF 조금 더 늘려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좀 돈을 풀어야 좀 경기가 살 수 있다라는 게 뭐 IMF라든지 뭐 우리 정부라든지 이게 공통된 인식인데 지금 뭐 추경이 통과가 안 돼서 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협조를 요청했는데. 네.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죠. 국회의장에 전화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대표나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도 먼저 국회로 들어간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또 국민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싸울지 지켜봅시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